안녕하세요. 4월 22일 관심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사항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5956%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05%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88% 하락 마감했는데 유럽 증시는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좀 했네요. 나스닥과 다우지수 좀 상당히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상으로는 10% 하락을 했습니다. AMD 그리고 브로드컴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그의 반면에 지금 뭐 금융주 쪽 이쪽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뭐 제약바이오 쪽도 뭐 에너지 쪽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기술주 중심의 메타도 좀 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제외한다 나머지 업종들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10년물 국제 만기 수익률 일단 봤었을 때 소폭 하락했었는데 장중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4.6%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환율이 계속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좀 열려요.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지수를 한번 좀 체크해 볼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좀 뭐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1.12% 미국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사우디 역시 일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0.13% 뭐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이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개파락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 820포인트 부근이 상당히 좀 강한 지지가 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물려도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시점이니까 요런 구간에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뭐 AI 쪽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급락이 나왔던 반면에 더 빠르게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베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다른 이유로는 제가 좀 자주 보는 RSI 지표를 좀 봤었을 때 내일 만약에 급락하게 됐으면 다시 한번 RSI 30 구간까지는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 구간에 내려오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락폭 예전에 계산했던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었던 만큼의 흐름만큼 그대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조정 나온 것만큼 이렇게 상승폭 갖다 댔었을 때 820포인트 정도 조정이 좀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 한번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체크를 안 했네요. 자, 금 가격은 0.3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유는 보합선, 그리고 뭐 구리 가격도 소폭 상승 1%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 외에 지금 코코아 가격 계속 뭐 오른다라고 했는데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식품 가격들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최근에 그 관련주 쪽으로 한국가구가 좀 있었는데 한국가구도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차트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됐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 봤었을 때 9,400만원
일단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가격을 따졌을 때 8천만 원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9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코인 가격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고 오히려 좀 빠졌다가 반등해주는 코인들도 알트코인이 좀 많았거든요. 예.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하락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스라엘도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일단 개파락으로 빠지겠지만 이후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좀 보실만한 종목들이 좀 없어요. 많이 없는데 지수가 좀 빠진 이후에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좀, 반등할 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런 건 그냥 이슈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부터 25일, 방한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방산과 원전에 대해서 논의한다. 19일 날이 발표를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았겠죠. 근데, 요게 올라가는 쪽이, 현대로템, 방산 쪽은 LI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츠테크놀로지, 요런 게 있고, 원전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우진엔텍, BHI 등등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좀 바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개파락했다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요런 쪽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 올라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치테크놀로지 추세는 다 아직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쪽은 일단 총선 이후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역별일 때보다는 오히려 좀 올라왔을 때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체코 원전 관련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21선 자리는 올라오는 걸 좀 보고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이 정도였나? OECD 35개국 중에 3위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저도 마트나 이런 데 갔었을 때, 과일 가격이 좀 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보다는, 오히려 수입산 과일을 먹는 게 오히려, 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일단 식품 가격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수입 원재료 가격 올라가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오는 원재료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식품주들 한번 상승,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식품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품주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체크해 봤고요. 삼양식품, 빙그레, 우양, 농심 이렇게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잘 팔리고 있고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수혜도 좀 볼 수 있고요. 추세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전혀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빙그레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식품주 쪽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양 같은 종목도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냉동김밥이 4월달부터 미국 수출에 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4월달 매출이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2분기 실적도 슬슬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고요. 농심도 일단 라면주 중에서는 내수 소비 쪽이기 때문에 한번 총선도 끝났으니까 가격 인상 가능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동에 일단 한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시간 외로 좀 올랐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있고, 요 기사 내용으로는 시기가 조율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이런 내용을 매매 관점으로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갑자기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 정도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이 잘 가게 되면은 다른 정치인 관련주 쪽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 쪽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관련주 쪽이 상승이 나온다면은 안철수 관련주 쪽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모두 시간외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 에이텍, 그리고 토탈소프트 이렇게 있거든요. 역시나 총선 이후에 좀 많이 빠졌죠. 정치 관련주 쪽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결과 발표 나오면 대부분 다 밀립니다. 하지만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는 한번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대장주는 동신건설인데 지금 저점 구간이 17,500원, 18,000원 요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한번 다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대장주가 가면 2등주, 3등주 따라가는데 이왕이면 대장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갭상승으로 떠서 바로 뭐 급등하게 되면은 2등주, 3등주 보셔도 되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치 관련주 쪽도 상승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년 만에 또 라고 하는데, 내달부터 가스요금 10% 안팎 오른다 기사가 나오는데 단독입니다. 단독이라서 아직 확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공공요금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원유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까지도 일단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먼저 가스요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기요금 한전도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그리고 이런 가스 관련 유틸리티 관련주 쪽도 역시나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을 GSE,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좀 뛰었을 때 요때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가 같이 간 거고 일단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일단 한국가스공사 좀 메리트가 좀 있죠. 저점이긴 한데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성에너지와 GSE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뉴스가 의미가 크게 없는 그런 시장인데 뭐 대부분 종목들 빠져서 시작할 것 같고,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폭화에 의한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 차라리 저는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지금 뭐 빠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반등했다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점을 좀 깨면서 개인들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걸 이제 받아주고 나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아예 그냥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경우가 낫다라고 보는 거죠. 어설프게 빠지면 바로 그냥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여기서 보시면 갭이 약하게 빠지면 오히려 올렸다가 급락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좀 개파락으로 좀 확 밀렸다가 여기선 좀 갭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갭이 좀 크게 밀렸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더 낫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톡방에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빠진 이후에 그거는 크게 빠졌을 경우니까 일단 아침에 다시 한번 수급상이랑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 시작이 좀 어렵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제 4월 달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다들 힘내시고 5월 달엔 또 반등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